조폐공사 골드바 판매 중단. 사상 최초 금값 2,900달러 돌파.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이번 금값 폭등은 중요한 위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 외환위기에 알게 된 달러에 대한 중요성, 2008년에 알게 된 부동산 거품 위험성에 대한 학습은 이미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을 지금이라도 살지 결정하기 전에 금값 폭등이 주는 경고에 대해서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코로나 이후부터 오르고 있었던 금값이었는데 최근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화폐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세계 경제를 한번 보시죠. 미국은 천문학적인 달러, 즉 부채를 찍어냈죠. 일본은 끝없는 금융 완화로 엔화 가치가 추락했으며 유럽은 연이은 경제 위기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 돈, 당장 내년까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미 부자들은 법정화폐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난 또 늦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희망을 가지고 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이나 정부 때문에? 이 책에서는 바로 잘못된 화폐 시스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 때문이라면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요? 자, 설명드릴게요. 중앙은행은 대출과 예산 지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돈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균형하게 돈이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뭔가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설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반도체 산업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행된 돈을 먼저 받는 사람은 국민 모두가 아닌 건설업과 반도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뿌려진 돈을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기 전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합니다. 재화를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즉, 뿌려진 돈의 혜택을 먼저 누립니다. 가장 먼저 뿌려진 돈에서 멀어진 일반인들은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됩니다. 여기에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일반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큰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반복된다면 화폐 증가는 물가만 올리는 것이 아닌 경제 구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축통화인 달러도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죠. 과거에는 달러가 안전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대금 위안화 결제 검토, 인도의 디지털 화폐 결제 확대 등 비달러 거래가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러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달러의 붕괴가 온다면 정말 생각지 못한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대안은 없을까요? 결국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을 주목하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걸까요? 확실히 주목해야 할 자산이지만 아직까지는 네라고 답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사람들이 화폐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귀금속 보유. 두 번째, 실물 자산, 즉 부동산, 토지, 원자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보고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금과 은은 따라가긴 조금 늦었고 정통적인 스위스 프랑, 노르웨이 크로네의 일부 자산을 분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화폐이긴 하지만 달러보다 더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에게 중요한 땅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금 부동산을 사라는 건가? 화폐 가치 하락과 거품으로 가득해 보이는 부동산도 현재 위험 자산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할 점은 쓸모 있는 우량 자산에 대한 가치는 더 뾰족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중심지 개발이 지박화되었고 그 중심지 안에서 안타까운 난개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생산성을 확실히 가져다주는 부동산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부동산이야말로 교환수단의 흔들림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는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농지 및 식량을 생산해내는 부동산, 물류창고, 공장들, 그리고 도심 속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어진 건물들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도심 속에는 임차인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식으로 찍어내듯 건축된 투기성 꼬마 빌딩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실지옥이라고 경고를 주면서 그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꺼져도 사자투성이의 공간이 주는 필요성과 아름다움조차 주지 못하는 건물은 위에서 말한 생산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땅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땅,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런 꼬마 빌딩에 주목을 하실까봐 높아심에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위기가 와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IMF 때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가 폭락했지만 소형 아파트는 그렇게 폭락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앞으로 결국 손에 잡히는 실물, 우량 제어와 부동산의 그 수요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길게 시야를 가져간다면 우량 제어를 선점하는 것이 찍어내는 화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부동산을 거래하고 디벨롭을 하지만 강남 건물이라고 다 좋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급지이기에 화폐의 거품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어지고 생산성을 줄 수 있는 건물을 찾는 시야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생산성 있는 땅, 부동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꼭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싸진 않지만 알짜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보다 빠르게 실무 자산을 바라보는 나의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죠. 구독하시면 돈과 열애합니다.